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3살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는 처녀적부터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으며 생리가 불규칙해서 병원에서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하면서 남편과 시댁에 사실을 알린 상태로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니면 둘이 살자며 남편과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사정을 딱하게 받아들이시고 별 어려움 없이 결혼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시댁 식구는 홀 시어머니와 노처녀 쌍둥이 누나가 2명 있는데 결혼하면서 저에 대한 시샘이 말도 못하게 많아졌습니다. 겉으론 저에게 잘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요리라도 잘해야지, 남편과 시댁에 잘해야지 하며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줬네요. 전 제 몸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자존심은 많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 해도 아기를 다 못 낳는 건 아닌데 항상 저에게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고 단정을 지으며 시댁에서는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은근 시댁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더 나이가 들기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자고 했더니 무척이나 화를 내며 그 다음부턴 저를 피하더라고요. 남편을 며칠 설득하며 이야기했지만 대답이 없어 그날 밤 술을 사놓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보라며 이야기하다가 남편은 술김에 뜻밖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남편이 학창시절 시어머니와 우연히 비뇨기과를 갔다가 무정자증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혹시나 하고 다시 검사했지만 결과는 똑같았고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이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신우들과 시어머니 말씀이 마누라에게 평생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소름 끼치게 서운했던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죄인인 것처럼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 애 못 낳는 여자로 단정지어 말끝마다 무시하고 사람의 길을 죽이더니 결국은 본인 아들과 동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저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나도 생각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 터뜨릴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수모가 얼마인데 모른 척 하나요? 저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밥 한 끼 하자며 모두들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미역국이라도 끓이고 잡채라도 만들었겠지만 전 빈정이 상한 상태에서 모두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지 제가 음식을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표정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밖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들어왔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다시 통보를 합니다. 전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설레발치며 자고 가라고 허락을 하네요. 집에 오니 시어머니는 입이 심심하다며 저보고 다가를 내오라길래 전 먼저 좀 씻어야겠다며 남편 복을 챙기라 했더니 시어머니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오늘 니까짓 게 한 게 뭐가 있고 또 시집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뻔뻔하게 우리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화를 내십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오늘 제가 본인 생일상을 안 차린 게 빈정이 상해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큰 신우가 그러게 말이야 다른 여자들 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하면서 생일상이라도 차리지 그랬어? 라며 시어머니를 거들었고 또 작은 신우는 그까짓 과일 가져오는 게 뭐가 어렵냐면서 냉장고 여기저기를 뒤져 수박과 포도를 가져왔습니다. 신우는 수박과 포도를 먹으면서 씨가 하나도 없어 먹기 진짜 좋다면서 시어머니에게 권했더니 시어머니도 과일이 참 맛있다며 저에게 며느리 넌 어쩜 다른 건 할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맛있고 씨 없는 과일을 잘 골라왔니? 하며 저를 비꼬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과 신우들은 씨 없는 과일을 모두 좋아한다며 내일 갈 때 남은 과일을 꼭 싸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평소 씨 있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항상 씨 없는 과일만 사다 먹긴 했는데 남편도 이렇게 씨가 없는 놈인 줄은 그 누가 알았겠나요. 정말 저는 씨 없는 거 고르는데 일가견이 있었는지 사람도 이런 씨 없는 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이 기회다 싶어 시어머니께 어머니 모르셨어요? 저는 사람이든 과일이든 씨 없는 것만 좋아해요. 라고 진짜 딱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모두들 어색한 침묵을 만들며 먹던 과일을 내려놓네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앞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일이 생겨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용돈 100만 원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니 시어머니가 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길래 신우들 집에 끼고 있지 말고 직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우들 40이 넘도록 직장생활 한 번 안 했고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남편 결혼 전엔 남편 월급 뜯어 생활하더니 결혼 후엔 저희 부부가 시댁에 새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으로 아이 가질 때까지 회사 그만두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시어머니께 손주 한번 꼭 안겨드려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댁 식구들은 급정색하고는 정말 손주 없어도 괜찮다며 저희만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정말 며느리 구실해서 시어머니께 인정받는 진짜 며느리 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괘씸한지 저를 째려봅니다. 평소와 다른 저의 태도에 시댁 식구들 무슨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집으로 가신다고 서둘러 나가시길래 냉장고에 남아있던 수박이랑 포도 싸서 내밀었더니 시어머니 필요 없다 하십니다. 시어머니 취향에 딱 맞는 씨 없는 과일만 모아서 싼 거니까 꼭 가져가시라고 두 손에 꼭 쥐어줬더니 급 정색하시며 과일을 바닥에 집어던지십니다. 남편 보고도 얼른 옷 입고 따라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본인들은 알아서 택시 타고 갈 테니 아들 힘들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웅 나가 있는 남편 문 밖에 서 있길래 시어머니께 생일 선물이라며 남편까지 꼭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째려보시면서 무슨 말이냐길래 어머니 씨 없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전 오늘부터 사람이든 과일이든 씨 없는 건 딱 질려버려서 필요 없으니 어머니 가져다 쓰세요 라고 하고는 바로 문 잠가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상황 파악됐는지 한참 후 밖에서 온갖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 옆집에서 신고했는지 한참 뒤 경찰이 왔다 가고는 그 이후부터는 조용합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있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으로 무시해줘야 할 것 같아 별 액션은 안 취했지만 본인들도 이젠 알겠죠. 제가 왜 그러는지. 집도 제 명이고 애도 없고 저도 능력 있고 아쉬울 것 없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그동안 당한 억울함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